샘 알트만은 왜 AI 거품론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하필 바로 그때 샘 알트만의 AI 거품론 인터뷰 이후로 시장이 오늘까지 내리빠졌거든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은 미준홀 팀장이 상당 부분 내피셜이 깔려있음을 미리 전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심리학, 교육 심리 쪽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샘 알트만의 책을 사서 한번 정독을 해서 읽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 인간 분석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쫙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얍살하고 좋게 말하면 머리가 비상하네. 오케이. 자, 기존에 나온 이제 기사들을 좀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샘 알트만이 최근 AI 열풍은 버블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금융 버블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그렇죠, 2000년 닷컴 버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버블이 생길 때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한 조각의 진실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실 2000년 닷컴 버블 기억하시죠? 그때 진짜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AI가 그 당시의 닷컴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스타트업들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랑 3명이다. 달랑 3명인데 아이디어만 AI라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신 나간 수준이다. 현실적인 기반 없이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는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잃을 것이다 하면서 이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트만이 말하는 AI 거품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전 세계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기반에 서서 지금까지 문명이 발전돼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항상 새로운 신상의 혁명이 일어날 때는 늘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했을 때도 항상 거품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치 이거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에게, 우리 손흥민 선수 LAFC 봤잖아요. 야, 너 정말 축구 잘한다. 근데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나? 장난해. 네, 제가 비약적으로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아니, 운동하는 선수가 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아니, 모델한테 야, 너에게 향수 화장품 냄새가 나? 에이, 당연한 거 아닌가? 비합리적 스타트업의 가치평가라. 3명짜리. 근데 여러분, 애플의 시작도 보면, 빌 게이츠의 시작도 보면, 일론 머스크의 시작도 보면 항상 2명,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거라지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일부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늘 있어 왔지요. 자, 저는 이커머스 사장입니다. 늘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 스태프들과 회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최고의 이커머스 아이템이다라고 10개를 선정해도 하나 정도가 제대로 결과론적으로 팔릴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수많은 기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공방위 학생들과 함께 주식 성공 투자로 가잖아요. 제가 만든 기법의 10개 중에 9개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실제 대입해보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거는 확률이 낮아지는 과감하게 쳐내면서 90% 이상 되는 것만 검증을 거쳐서 제가 우리 공부 학생들과 함께 나누거든요. 일부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은 늘 있는 이야기죠. 자, 물론 그는 그러면서도 AI 자체에 대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버블 인정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것도 물론 강조를 합니다. 자, 알트만은 AI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버블이 있을 수는 있지만 AI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AI 분야가 거품이라고 해도
자기의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수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그가 이야기하는 버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금 유입과 과잉 과대평가, 비합리적 스타트업 가치 상승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며 경고했는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티나 투자금이 갈 데가 없는 현상과도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현실적 투자주의에 대한 촉구는 일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우리도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입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펼치는데 AI는 여전히 중대한 기술적 전환기이며 투자자를 이어갈 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결론적으로 샘 알트만은 AI에는 진짜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의 투자 열풍은 과열됐다라는 이중의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저주저하는 시장에 찬문을 끼얹는 격이 됐죠. 자, 제가 또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알트만의 전기를 좀 읽고 분석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 제 친구 일론 머스크랑 지금 현재 앙숙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근데 둘이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때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자료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딱 보면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음흉해. 겉과 속이 좀 틀려. 자,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도 샘 알트만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했는데 제가 좀 조사해봤습니다. 자, 샘 알트만이 저는 이번에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AI 거품론. 그럼 결론부터 말하죠. 왜 얘기했을까요? 차별하죠. 차별화. 3명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자기네한테 더 투자하라 이거죠. 자, 이미 깃발 꼽았다 이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보다 똑똑한 아이는 없다. 에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한 팟캐스트에서 알트만은 태어난 아이 중에서 AI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도 인간이면서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와우. GPT-5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용자들이 감정적으로 덜 몰입할 수 있고 창의적인 글쓰기에는 이전보다 못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로 인해서 GPT-5가 아니라 GPT-4의 재사용 요청이 느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발표 차트의 오류도 발생하게 됐고 구형 모델의 접근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거 했는데 자꾸 이전 구독자들이 옛날 거로 가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싸웠잖아요. 그렇죠. 마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자,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일단 경영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더불어서 소통을 안 해요. 자, 오픈 AI 이사회가 끊임없이 알트만을 향해서 경영을 투명하게 해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해라. 그리고 소통하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계속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했죠. 와, 이건 좀 심했어. 응? Non Disparagement Agreement이라고. 자, 샘 알트만이 있는 오픈 AI를 다니다가 퇴사한 직원들이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 비판을 못하도록 억지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트만은 이런 거 몰랐어 하고 수침이 뚝대지만 사람들은 모르긴 뭐 몰라 이렇게 알았죠.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의 영리법인에 대한 것은 다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은 최근에 메타가 오픈 AI의 핵심 인력을 빼오는 것을 굉장히 disgraceful 해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비판했지만 메가 측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바닥은요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좋은 뭐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엔지니어 파트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원래 이 바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신계약이 어딨어. 저희 스텝의 아들도 이번에 부사장 됐대요. 왠지 아십니까? 경쟁사에서 계속 스카우트 하려면서 막 엄청난 연봉을 때려버리니까 그만큼 일을 잘하는 거죠. 이 회사의 사장이 못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작 잘해줘야지. 그렇죠? 결국 메타가 오픈 AI 핵심 인력을 빼오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싼 맛에 그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엔지니어들은 메타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트만과 머스크는 오랜 경쟁 관계에 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조작 의혹이라든지 법적 대 공개 비난. 근데 한편으로는 둘 다 똑같은 한통속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지? 라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샘 알트만의 이번에 AI 거품론을 딱 보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인물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황 사장. 황 사장이 어떤 얘기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라방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를 들이다 깠잖아요. 그거 되려면 20년 걸려. 그러더니 한 몇 주 있다가 엔비디아 주체로 양자 컴퓨터 컨퍼런스를 했죠. 욕 진짜 많이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이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실수는 아니죠. 이들은 자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적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마디 하면 주식 내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SEC 증권위원회는 이들의 입을 주목하죠. 그렇죠? 그러면 쇼 쳐놓고 풋옵션 쳐놓고 저런 발언할 수도 있으니까. 차별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 AI에 투자라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말이 맞아 떨어집니다. 오픈 AI에 투자라 이거예요. 신생 AI가 아니라 오픈 AI에 투자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 한국에서 삼성한테 가서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많이 하고 다니죠. 예, 마케팅 정말 잘해요. 투자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지나고 보면 이제 우린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황 사장이 이야기했던 양자 컴퓨터 발언은 의도적인 발언이었고 그 이후에 엄청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샘 알트만으로 시작된, 물론 여기 플러스 시장의 고평가 논란, 잭슨 미팅 앞에서 뭐 9월에 금리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내려앉는 거지만 지나고 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막차 매수 기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꼭 주식 사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알기를 원하십니까? 미주노래 멤버십에 오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매수 타점, 뉴스를 해석하고 해석한 걸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면 주식은 살 때부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